어느 날 문득 달력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40이 넘었더라고요. 아,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퇴직 후 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막연히 꿈꾸던 시절이 있었는데 막상 주위 선배들을 보면 퇴직과 동시에 허둥지둥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계시더라고요. 한때 대기업에서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선배들도 정년 퇴직 후에는 동네 편의점에 방근무를 하시거나 보안업체에서 경비 일을 보시는 모습이 당연하듯 펼쳐지는 거예요. 예전엔 나름 대기업 출신이면 노후가 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퇴직 후의 삶이 결코 마냥 안락하지만은 않고 준비가 안 된 채로 맞이하면 수입은 크게 줄어들고 생활비는 또 만만치 않으니 결국 생계를 위해 단순 노동에 종사하거나 혹은 들어가기 쉽지 않은 중소기업 재취업 자리까지 기웃거리게 되는 모습이 흔합니다. 사실 은퇴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나중에 내가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봐주고 취미생활을 마음껏 즐겨야지 라는 로망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로망이 현실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오늘은 그 이유가 뭘까? 또 왜 많은 분들이 노후에도 불안함을 느끼며 이래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는 걸까? 구체적인 사례를 3가지쯤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보통 사람이니까 함께 고민해보고 조금이라도 도움될 만한 팁을 나누고 싶습니다. 1. 대기업 퇴직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사실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꽤 괜찮은 처우와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이라고들 생각하잖아요. 주변에서도 너는 대기업 다니니까 노후 대비 걱정은 없겠다 라는 부러움 가득한 시선을 보내고요. 그런데 문제는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바뀐 지 오래되었다는 데 있어요. 예전에는 55세나 60세 전후로 정년을 맞이하면 그 뒤로도 어느 정도 퇴직금과 연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연금 제도도 복잡해지고 물가도 올라가는데 반해 금리는 낮아지고 기대 수명도 길어졌습니다. 게다가 정년 이전에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권유받는 분들도 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기업을 다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가도 어느 날 퇴직을 맞닥뜨리면 생각처럼 목돈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2030년 동안 열심히 월급을 벌어도 자녀 교육비며 집 마련 자금으로 줄줄이 지출하다 보면 은퇴 후에 쓸 목돈이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 후 바로 취업 자리를 구해야겠는데 나이도 많고 그동안 해왔던 업무 스킬이 중소기업이나 다른 분야에서 통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벽에 부딪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2. 첫 번째 사례 퇴직 후 단순 노동에 뛰어든 김 부장님. 제 주변에 55세에 조기 퇴직을 하신 김 부장님이 계세요. 대기업 연구직으로 꽤 오래 일하셨고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니셨던 실력자였죠. 그런데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면서 명예퇴직 패키지를 내놨을 때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그 패키지 금액이 좀 그럴듯해 보이셨나 봐요. 이 정도면 조금 쉬었다가 사업을 해도 되겠지 하고 나오셨는데 막상 퇴사하고 보니 사업 아이템 찾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잖아요.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사업 실패 사례나 투자, 사기 이야기도 귀에 많이 들어오고 가진 자금도 충분치 않고 결국 일정 기간이 지나니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 와 버렸습니다. 이분이 찾은 건 물류창고 단순 분류 작업이었어요. 밤에 택배 분류 업무를 하시면서 겨우 집안 생계를 이어가게 됐죠. 연봉 1억 원 가까이 받으셨던 분이 새벽 배송센터에서 시급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본인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힘들어 하셨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려고 해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 출신이니 오히려 요구사항이 많을 거다라는 편견도 있었다고 해요. 결국 김 부장님은 노후 저축 부족과 성급한 퇴직 결정이 맞물려서 힘든 단순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게 되신 거죠. 이 사연을 들으면서 느낀 게 퇴직 전에 미리 은퇴 후 자금 계획을 세워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단순히 회사에서 주는 보상금 규모만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내 삶에서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3.
두 번째 사례 가족 부양 부담에 떠밀린 최 과장님. 두 번째 사례는 제 친구 남편의 이야기인데 50대 초반에 대기업 영업직으로 퇴직을 했어요. 오래 일하면서 지방 근무도 하고 성과도 나름 잘 내던 분이었죠. 그런데 자녀가 아직 대학생이고 부모님 중 한 분이 편찮으셔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조금 여유롭게 살자, 여행도 다니면서 하고 은퇴 생활을 꿈꿨는데 가족 부양 부담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온 거예요. 문제는 이분이 영업직으로만 쭉 일하셨기에 다른 분야로 가기엔 경력 전환이 쉽지 않았고 막상 영업을 계속하자니 체력 부담도 있고 나이를 이유로 기업들이 선뜻 뽑아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최 과장님은 무슨 일을 시작하셨냐면 새벽에 오토바이로 신문 배달을 하시고 낮에는 대리운전을 뛰시는 이중생활을 하셨습니다. 낮에 운전 일까지 한다는 게 꽤나 힘든 일이잖아요.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고 체력도 소모되고 사고 위험도 있어서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최 과장님은 가족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이니까 하시면서 버티셨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보면 대기업이라는 타이틀도 결국엔 가족 부양 비용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살아갈 날도 앞으로 길고 내 건강도 챙겨야 하는데 동시에 주변 가족들도 챙겨야 하니까요. 결국 미리 노후 자금을 얼마나 모았는지 그리고 나아가 어떤 일을 병행할 수 있을지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어야 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세요. 4. 세 번째 사례에 작은 일자리라도 찾자며 자존감을 지킨 박 차장님. 마지막으로 조금은 다른 색깔의 사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박 차장님은 50대 중반에 퇴직하셨는데 다른 분들과 달리 은퇴 전부터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하셨습니다. 대기업 인사부서에서 일하셨는데 언젠가는 정년이 되거나 명퇴가 올 걸 대비해서 40대 후반부터 슬슬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를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예를 들어 평소에 DIY 만들기를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인터넷으로 DIY 제작 영상을 보며 스스로 가구나 소품을 만드는 취미를 익히셨대요. 그러다 취미가 점차 발전해서 동네 공방 같은 데서 출강도 하시고 관련 모임도 꾸리고 소소하게 판매도 해보시고 이런 과정에서 나중에 은퇴하면 공방을 차려볼까? 라는 구체적인 꿈이 생긴 거예요. 물론 퇴직금만으로 큰 공방을 차리긴 버겁지만 작은 반지하 공간이라도 얻어 간단히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평소부터 조금씩 자금을 모아두셨죠. 그리고 퇴직할 때엔 인사부서 경력으로 자영업자 대상 컨설팅 파트타임 일도 하나 찾아두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퇴직하자마자 공방과 컨설팅 일을 병행하면서 완전히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수입이 조금씩이라도 발생하도록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입도 나니 마음은 편하다 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보면 기대 수명이 늘어난 시대에 단일 직장만이 전부가 아닌 자신만의 전문 분야나 취미를 통한 소득 창출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5. 결국 핵심은 미리 준비하고 조금씩이라도 시작하기.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느끼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퇴직금을 얼마 받느냐 보다 퇴직 후 매달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훨씬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재취업 문턱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 특히 대기업 출신이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이나 복지 요구가 높을 거란 선입견도 있고 나이 자체가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퇴직 전에 어떤 전문 기술이나 취미 혹은 작은 사업 아이템이라도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결국 단순 노동 일자리를 선택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인생 이막이라고들 하잖아요. 이제 60세 전후로 퇴직해도 평균 수명 8,090세를 바라보는 시대니까 30년 정도 더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쌓아놓은 자금만 쓰기엔 물가나 예상치 못한 지출 의료비, 자녀 결혼, 부모님 요양 등이 너무 많아요. 결국은 무언가 일을 하면서 수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6.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금융적 준비. 퇴직 전부터 개인연금, 주택연금,
적금 등으로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습관이 중요해요. 퇴직금만 믿고 있다가는 생각보다 금세 소진돼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 지식을 조금이라도 쌓아서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 장기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술적 경력적 준비. 현재 직무 외에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자격증이나 기술을 미리 공부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요즘은 코딩이나 디자인, 세무, 재무 컨설팅 등 다양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 재취업 혹은 창업 아이템에 활용할 만한 것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퇴직 후 아예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미리 주말반이나 야간반 교육을 듣는 식으로 경험의 폭을 넓혀두는 것이 유리해요. 마음가짐 정비. 대기업에 다녔으니 그 다음에도 당연히 괜찮은 자리로 옮겨야 해라는 생각을 버리고 작은 일자리라도 내가 의미를 찾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해 본다는 태도가 필요해요. 실제로 단순 노동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승급하거나 더 나은 위치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경제 논리에만 매몰되지 않고 정신적인 만족과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경력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7.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의 역할. 개인적인 준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4050대 직장인들이 앞으로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정부 차원에서는 퇴직자나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재취업 프로그램이나 창업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해요. 기업도 명예퇴직 패키지만 건네는데 그치지 말고 퇴직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취업 연계나 직무 전환 교육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회 분위기 자체가 나이 많은 사람은 쓸모없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시니어 채용 문화를 좀 더 열어주고 장려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겠죠. 8. 맺은 말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결국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은퇴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 아닐까 싶어요. 현실은 만만치 않고 누구나 힘든 과정을 겪을 수 있어요. 한때 잘 나가던 대기업 임원이었어도 퇴직 후에는 나이와 경력을 탓하며 어느 한 구석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게 요즘 시대의 씁쓸한 단면이죠. 하지만 이걸 미리 인지하고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를 시작한다면 나중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예요. 큰 공방을 차리지 못해도 취미를 통해 소소한 수입을 얻거나 최소한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유지할 수 있으면 충분히 삶의 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든 귀중한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사례, 김 부장님과 최 과장님, 그리고 박 차장님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은퇴 후 삶이 불안하고 불확실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도 박 차장님처럼 오랫동안 준비하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나서는 분들은 또 나름의 길을 개척해 나가더라고요. 우리 모두 나중에 내가 은퇴하면 뭐하지? 라는 물음을 너무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챙겨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은퇴가 두려운 낭떠러지가 아니라 길어진 인생에서 오히려 또 다른 기회와 자유를 만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작은 준비부터 하나씩 시작해보면 어떨까요?